좋은 아침이다. 10월 23일 오늘의 보험 재테크 이슈 보타쿠가 전합니다. 먼저 카카오와 삼성화재가 손을 잡고 보험업에 진출합니다. 이 내용부터 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하나생명의 스페셜 안보험을 통해서 최근의 보험 상품에 대한 이슈들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19년 글로벌 웰스 보고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카카오와 삼성화재가 모바일 보험 진출합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카카오는 한국 최대의 메신저를 갖고 있는 그런 업체고요. 삼성화재는 손보사 중에서 가장 많은 매출과 또 설계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이 둘이 만나서 모바일 보험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하는데, 뭐 기억에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중국의 이제 위챗이라고 하죠. 예, 텐센트가 갖고 있는 위챗, 거의 10억 명이 넘는 사용자를 갖고 있는 위챗, 그 텐센트랑 그 다음에 핑안보험이 합작을 해서 중안보험이라고 온라인 보험사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이 온라인 보험사가 뭐 진출하자마자 엄청나게 이제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가입자를 늘려갔는데요. 지금 보니까 누적 고객 수가 5억 명이고요. 82억 개의 상품을 팔았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냐면 반송보험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고 반송시킬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뭐 이제 다양한 데이터들 이런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반송보험을 만들어서 이것으로 굉장히 큰 이제 지금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이제 온라인 보험은 장기 보험과는 분명히 구분된 거는 명확한데 이 온라인 보험사들이 점점 정기 보험이라든가 이러한 장기 보험에 진입을 굉장히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뭐 늘 강의할 때 보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고객의 데이터들을 굉장히 코어 데이터들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 뭐 일단 카카오 삼성화재 모바일 진출 이전에 먼저 1호로 진출했던 회사가 이제 캐롯손해보험이죠. 이 캐롯손해보험 얼핏 보기엔 그냥 캐롯손해보험 하니까 롯데손보 같은 그런 그 느낌이 나는데 사실 하나손해보험에다가 다 아시다시피 SK텔레콤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리고 알토스벤처 이렇게 회사가 합작해서 만든 회사거든요. 여기는 이제 예비 인가가 이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자동차 보험을 예로 들면 퍼마일을 통해서 자동차 보험에 이제 그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요율이나 이런 것들을 낸다라고 합니다. 이 퍼마일이라는 게 뭐냐면 당연히 SK텔레콤 하면 뭐 이제 티맵 이런 서비스, 현대자동차 어떤 인공지능이라든가 자동차 주행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뭐 주행 거리부터 해서 운전 습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험료도 책정하고 뭐 할인도 해주고 뭐 이러한 그 내용의 어떠한 그 서비스들이 이제 보험 상품에 담긴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시장들이 왜 이렇게 이제 그 보험회사들이 손을 잡고 모바일 IT 기업들과 왜 잡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뭐 다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이제 이 사업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보험사들이 영업이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점점 떨어지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GA가 진출이 되고 거대 GA들이나 대형 GA들이 커지면서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판매하는 이러한 이제 서비스 형태를 보이면서 그 어떻게 보면 손해율이 높아졌고 이러한 손해율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 보험사들이 그 자구책을 마련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온라인 보험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핵심은 이게 왜 시작됐느냐 앞서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거냐라는 것이 중요한데 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 이제 40대는 온라인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이제 젊은 사람들은 모바일 세대죠.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이라든가 결제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에 카카오 삼성화재 모바일 보험 진출하는 것도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카카오
이제 그 페이도 갖고 있거든요. 카카오랑 카카오페이가 합쳐서 거의 6, 70%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어, 이 결제하는 서비스 단계, 그리고 뭐 최근에 모 보험사는 카카오톡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죠. 이런 서비스들이 분명히 상품을 구매하는 그러한 진입 단계부터 원천적으로 바꿔놔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서서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간단한 정기보험 같은 거, 사실 정기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품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물론 회사마다 할인율이라든가 뭐 납입 면제 기능이라든가 다양한 서비스들을 통해서 차별화를 두고 있지만, 사실 뭐 60세 만기로 해서 주계약 1억짜리 정기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가장 핵심인 게 이제 보험료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회사의 RBC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어느 정도 비교를 해주면 굳이 오프라인에서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할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일반 저축보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뭐 최저보증 이율이라든가 또는 공시율, 공시율은 뭐 크게 또 의미가 없는 것이, 공시율이 높다라고 해서 사업비가 높으면 결국은 환급률이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환급률을 보여준다라는 거, 예상 환급률. 그리고 단계별로 진행되는 최저보증 이율이죠. 뭐 5년 안에, 5년에서 10년, 10년 이후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만 몇 가지 분석을 해준다라면 굳이 설계사들을 통해서 가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설계사들을 통해서 가입하면 결국은 중개인을 낀다라는 거고 사업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모바일 온라인 보험들은 결국은 그 이제 다이렉트죠. 어떻게 보면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한테는 충분히 이롭고 결국 그 이로움은 보험료 인하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변화가 되는 게 지금 크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다시다시피 토스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보맵이라든가 보험 광고를 하지만 사실 지금은 굉장히 미미하죠. 하지만 미래 시장에서는 그것이 엄청나게 파급 효과를 줄 것이고요. 10년 후에 뭐 몇 년 후에 보험을 구매하는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들의 보험 소비 형태들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오프라인의 시장들이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심도 있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생명이 스페셜 안보험이 출시가 됐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뭐 보험회사가,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미친 거죠. 그 뭐 유병자 시장을 끌어들인 것부터 해서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구매력 저하로 인한 이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갑상선암이 일반암의 소액음으로 바뀐 게 2007년이거든요. 예, 소외감이라고 바뀐 것은 말 그대로 일반암 진단금 1,000만 원을 가입했는데 갑상선암에 걸리면 이건 소외감으로 분류해서 뭐 10%나 20%를 주겠다. 그래서 감액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보장의 범위가 이제 축소가 된 것인데, 다시 뭐 이러한 갑상선암도 일반암처럼 큰 금액으로 주는 그러한 이제 특약들이 지금 탑재되어 있는 그런 안보험들이 출시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시장에서 굉장히 이 어려운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또는 뭐 IFRS 17 이런 것들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그 모습들을 보이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는 이제 소외감이 재발했을 때 2년에 1회 한도로 보장하는 특약도 이 보험 상품에 최초로 적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가입 연령을 보게 되면 80세까지 또 가입이 가능한 거고, 예, 이거는 이제 20년 단위로 갱신을 하는 건데, 뭐 갱신이 무조건 나쁘진 않죠. 예를 들어서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 뭐 여성의 갑상선암이나 뭐 자궁 경부암 같은 이런 그 생식기암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이 들면 되레 발병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암 발병 확률을 갖고 갱신형 상품이라든가 20년 만기 상품들을 저도 예전에 굉장히 그 세일즈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무튼 보험 상품이 굉장히 크게 변하고 있고요. 과거에 어떻게 보면 축소됐던 것들이 지금 미친 듯이 화랑을 띠고 있습니다. 뭐 무튼 이러한 상품이 있을 때 소비자들이 보장을 좀 강화할 수 있게 세일즈에도 충분히 주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테크 관련 기사로는 이제 뭐 웰스 보고서가 나왔는데,
일단 한국의 이제 백만장자라면 이제 100만 달러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그 환율로 보면 한 11억 7천만 원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74만 1천 명이 있네요. 이게 세계 100만 장자 1.6%다. 그리고 정말 초고 자산을 갖고 있는 5천만 달러, 585억으로 환산이 되는데, 이거는 세계 11번째 한국인이 2,984명, 3,000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역시나 이제 가장 많은 부자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고요. 차원이 다르죠. 초고액 자산가로 보면 미국이 8만 4천 명 정도, 2위가 중국인데 1만 8천 명으로 아직도 차이가 굉장히 크게 많이 나고 있는데, 중국이 엄청나게 이게 이제 따라잡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은 그 격차가 좀 굉장히 큰 것으로 보이고요. 뭐 부자 얘기 나올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역시나 이제 우리가 이제 부의 뭐 불균형, 이것을 얘기하죠. 양극화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양극화가 다소 완화됐긴 했지만 상위 1%가 전체 부의 절반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인 4,680만 명이 0.9%인데, 보유한 자산이 158조 3천억 달러로 전체 부의 44%나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예, 뭐 어마어마하죠. 뭐 사실 최근에 이 양극화가 좀 커졌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고 있는데, 통계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일단 여기선 다소 완화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험 재테크 이슈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이 보험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그 격하긴 한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 준비할 필요가 있고, 이 준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가 이제 마켓을 형성하는 거죠. 그냥 계약을 받았다라고 해서 내 마켓이 아니죠. 고객들이 이 고객을 대상으로 내가 리셀링이나 또는 추가 계약, 그러니까 추가 계약을 받아내거나 또는 소개로 이어질 수 있는 고객들이, 정말 코어 고객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또 이 고객들의 데이터들을 제가 이제 잘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단계까지 미리 좀 준비를 해 놓으시면 앞으로 이제 이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21세기 원유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할 단계가 되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 활용할 수 있고, 이것이 결국은 시장을 극복하는데 매우 치명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보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오늘 보타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